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학교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남의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저학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5월 도내 초등 4학년부터 고3까지 28만 9천 명의 학교 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00명, 1%였습니다. 전국 평균 1.3%보다는 낮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2.2%로 가장 높고 중학생 0.6, 고등학생 0.3%로 고학년이 되면 주는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한 이유를 물었더니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장난으로이거나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특별한 이유 없이란 답이 70%를 차지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35%로 가장 많고 집단 따돌림 16, 스토킹 11,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이 각각 10%였습니다. 피해 장소는 교실 31%, 복도 14, 급식소나 매점 10, 운동장 8.2%였고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 36, 점심시간 17.6, 수업시간 8.7%로 학교 폭력은 학교 일과 중 60% 이상 벌어져 교내 지도의 중요성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폭력을 주위에 알린 경우는 81%로 가족, 교사, 친구, 기관, 경찰의 순입니다. 또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는 친구를 돕거나 괴롭힘을 말렸다가 절반을 넘었고 대신 신고해줬다는 응답도 14%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 학교폭력 첫 조사에서 피해 응답 14%에 비해서는 큰 변화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정부가 경남 14곳을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진주의 대표적인 달동네가 도시재생의 하나인 샛들마을 사업을 통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황재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산비탈을 따라 낡은 집들이 자리 잡은 진주 옥봉마을.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오골계 백숙은 냄새만 맡아도 몸이 금방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정성 가득한 양념에 쓱싹 묻혀내는 파김치에는 어머니의 깊은 정성이 담깁니다. 옥봉마을 주민들이 손맛을 자랑하는 요리대회. 볶음과 조림 같은 밑반찬부터 갈비찜과 탕수육 등 가정식 별미가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아니 이 깻잎을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숙성을 삭힌 것 같은데 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이 음식을 심사를 거친 음식들은 마을 주민들이 뭉친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할 식당에서 선보일 메뉴들입니다. 손맛 고수님들을 모셔서 저희 로컬푸드 레스토랑에 메뉴로 같이 함께 함으로써 저희 이번 이 건강식당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지난 2015년 시작된 진주 옥봉마을 샛들 사업. 흉물스럽던 도로 옹벽은 깔끔한 조형물로, 가파른 골목길은 어르신도 편히 다닐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집수리와 소방도로 정비 등 환경 개선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마을 기업 창업 공간이 배치되고 주민의 사랑방이 될 커뮤니티 센터는 2달 뒤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를 활용한 그 지방의 특색이 있는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그게 곧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이 되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가 다시. 전국 60여 곳에서 진행되는 샛들 마을 사업이 주민들의 참여로 오래된 공동체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남의 산업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기계산업은 경남의 주력 산업이지만 최근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경상남도는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려 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 제조업의 중심인 기계산업. 한때 전국 기계산업의 25%에 가까울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경남 지역 기계산업의 비중은 2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내연기관 및 터빈, 가공 공작 기계 등 경남 기계산업의 주력 품목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전국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기계산업 기반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분석입니다. 국내 최대 방위산업 집적지라는 특성에다 조선업 침체에도 기계산업 수출은 지난 2016년 이후 꾸준히 늘어 경남 수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 출범한 김경수 경남도정에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 공장의 보급을 통해서 생산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스마트 공장 자체가 새로운 또 기계산업의 먹거리로 저희가 또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 외부적 불확실성이 기계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일주일 뒤 목요일인 다음 달 4일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들이 관객들이 꼭 봤으면 하고 특별히 추천한 가족 영화를 미리 소개합니다. 최재훈 기자입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어린이 영화 부문인 시네키즈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품이 시클린 코코 코뿔소의 모험입니다. 북극곰이 되고 싶어요로 한국 관객에도 잘 알려진 덴마크 애니메이션의 거장 야닉 하츄룹의 작품입니다. 덴마크 어린이들에게는 뽀로로만큼이나 친숙한 시클린 시리즈의 최신판으로 초콜릿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코코 공주와 잃어버린 엄마를 찾고 싶은 꼬마 코뿔소를 위해 세 어린이가 힘과 지혜를 모아 떠나는 용감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의 도움 없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씩씩한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모아서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와 늑대아이로 국내외에 많은 팬을 가진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신작 미래의 미라이는 4살 어린이의 성장 영화입니다. 여동생 미라이가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아 속상한 4살 쿤이 미래에서 온 미라이와 함께 시간여행을 하며 점차 가족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간다는 내용입니다. 단편 아빠가 필요해와 장편 우리별 1호와 얼룩소에서 독특한 상상력과 서정미로 주목받은 장형윤 감독이 5년 만에 내놓은 신작 마왕의 딸 이리샤는 캐릭터의 움직임은 더욱 유려해지고 상상의 세계는 한층 깊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빼앗긴 친구의 영혼을 되찾기 위해 요정 세계에 오게 된 여고생 이리샤와 그녀를 돕는 요정 친구들의 모험극으로 온 가족이 즐기기에 좋은 영화입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갑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이 15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요. 일부 내륙은 한 자릿수를 가리키는 곳도 있습니다. 모처럼만의 일상에 안 그래도 많이 처지실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을 든든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그 사이로 선선한 바람도 간간히 불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다소 강할 걸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24호 태풍 짜미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쯤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본을 향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과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연휴가 끝나서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듯 하늘 표정은 무척 좋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9도, 의령과 창녕이 10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은 15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 8도, 합천과 산청이 9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남해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데다가 당분간은 천문조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높이도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 계신 분들은 만조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주말인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21도까지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이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인 이노트란스에 참여해 급곡선 주행 장치와 무선 열차 제어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다음 달 5일까지 교육정책 수립의 자료가 될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가 최고 경영자들의 인문학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CEO 북클럽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청년 기술 인력 채용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경남 7개 특성화구에서 취업박람회인 잡페스타를 엽니다. 경남도교육청은 경남에서 근무하게 될 유치원과 특수교사 443명을 채용합니다. 모집 인원은 유치원 교사 150명, 초등교사 230명,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5명, 특수초등교사 58명 등입니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일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농협경남본부가 경남 지역 단위농협과 축협의 하반기 정규 직원 69명을 뽑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로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농협중앙회 경남본부가 채용을 주관합니다. 특히 이번 채용은 지역 인재를 공정하게 뽑기 위해 모든 과정에 블라인드 방식이 도입되고 본인과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등록된 주소지가 응시 가능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경남 지역에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이 최근 농림부로부터 받은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남 지역에 버려진 반려동물이 3만 8천여 마리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220여 곳 가운데 창원의 유기 반려동물 수가 1,800여 마리로 제주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말까지 아동수당을 추가 접수하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소급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1일 아동수당 신청자 16만 1천여 명 가운데 91%인 14만 7천여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1만 2천여 명으로 금융정보 등 조사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다음 달에 9월분까지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장 안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청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담당 임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불이행과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를 관리하지 않은 원청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창원공단의 한 공장 안에서 30대 노동자가 끊어진 크레인 체인에 맞아 숨졌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시신 유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부족하고 병세가 나빴던 아버지를 간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진주의 자신의 집에서 파킨슨 병을 앓던 81살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이 항쟁이 처음 시작된 10월 16일로 합의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 민주항쟁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전문가 20여 명의 의견에 따라 기념일을 10월 16일로 정하기로 창원과 부산 지역 관련 단체들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월 16일을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